지금 와서 이제 모든 걸 거의 내려놓고 이번 교식 시간에 마지막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는 사실 이것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알게 안녕하세요. 찐순장 이야기 그 5번째 주인공 이상원 순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상원 순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CCC 있는 18학번이고요. 지금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 이상훈 순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8이면 저랑 5학번 차이가 나는 정도인데 얼굴은 비슷했죠? 맞아요. 얼굴은 뭐 제가 나쁘지 않은 걸로. 정말 인정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순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학기고요. 마지막 학기여서 사실 이제 좀 뭐랄까 약간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9학점 정도 들으면서 좀 여유롭게 마무리하고 있고 또 이제 CC에서도 이제 좀 유종의 미를 걷고자 뭐 어떤 활동을 크게 하진 않지만 잘 이제 어떤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순장님, 저는 CC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상원 순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CC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PK,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였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좀 뭐랄까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중요성을 알고 커가고 이제 대학에 와서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사역 교회를 좀 도와드려야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1, 2학년 때는 사실 CC를 참여하지 못했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3학년 때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좀 경험해봐야겠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평일에도 좀 캠퍼스에서 좀 뭐랄까요 좀 이제 채플도 드리고 수모임도 하고 약간 이런 가벼운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PK로서 정말 모태신앙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네. 상원 순장님께서는 어떤 고난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사역자 자녀라는 것이 사실 뭐 재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특히 부모님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평가를 직접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저도 그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자식들이 어떻게 또 되는지 성도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떻게 보시잖아요.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는데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느끼셨을 때 뭐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과 더불어서 어떤 재정적인 뭐 부유하게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원 순장님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전 상원 순장이 정말 존경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버스킹 이제 인도하시는 것도 또 이제 차영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영상으로 보고 느끼면서 나도 꼭 저렇게 돼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보통 모태신앙을 이제 못된 신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도 사실 목사님 아들이지만 약간 형식적인 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중고등부, 뭐 임원, 뭐 막 찬양팀, 뭐 찬양 인부 다 했고 제자훈련 막 다 받았지만 사실 한 중학교 때까지도 그냥 부모님 때문에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교회를 많이 나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지금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 계셨는데 제자훈련 하면서 좀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목사 아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냥 인간 이상으로서 내가 부모님이 안 계셔도 주님을 믿고 교회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떤 물론 저도 막 단기성비도 다녀오고 막 수련회도 많이 가고 했지만 저는 아마 그 당시 전도사님과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도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제 본교회에서는 이제 저도 전도사님께서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너무 배워야 할 점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을 보고 배워야 할 게 많았었는데 와 나중에 나도 저런 저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끌어 가줄 수 있는 사람도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상원수장님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을 만나고 180도 변하는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이 사실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척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 척을 하고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경험한 다음에 저의 삶이 행동적으로 뭔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그런 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마음속에서 저는 사실 되게 야망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스타가 되고 싶은 어릴 때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에 진학을 할 때도 뭐 군대에 갈 때도 뭐 지금도 물론 저의 삶도 있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떤 모토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제가 이제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제 삶에서. 근데 진짜 그 정도면 180도 바뀌었다고. 그렇죠. 네, 맞아.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저는 아직도 배워 나가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상원수장. 저도 부족한 게 많겠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대표단과 차양팀과 관련된 질문인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상원 선생님께서는 캠퍼스 대표단 또 캠퍼스 차양팀의 리더 서울지구 차양팀 드럼까지 했다고 했는데 많이 했네요. 저 많이 많이 나누는 거 많이 그러지 않아요. 많이 쓰임 받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원 선생님 제가 이제 질문들을 만들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캠퍼스 대표단도 또 차양팀의 리더도 되게 궁금했었지만 어떻게 서울지구 차양팀 드럼을 맡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캠퍼스에 이제 찬양팀 리더를 하기 좀 컸어요. 그러니까 간사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찬양 순장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맡으면서 열심히 1년 동안 이제 했죠. 근데 이제 1년이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시겠지만 이제 금식 수련입니다. 찬양팀 공고가 올라왔어요. 작년 이제 2022년. 그때 이제 뭔가 그 당시에 저도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족하고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불안함이 가득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때 4학년이었어요. 특히나 더.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주님과의 어떤 뭐랄까요 거래? 네. 주님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이 연말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금식 수련회 찬양팀 해보고 싶습니다. 우와. 그래서 지원을 했고 제가 드럼을 이제 실제로 잘 치는 척하는 거지 사실 실제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어깨너머로 독학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원을 했는데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서울 지구인데 더 잘 치는 사람들로 많았을 텐데 그래서 감사하게 붙여주셔서 이제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년으로 이제 2023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서울지구. 맞아. 그때 이제 그때 금식 수련을 맡아준 간사님이 서울지구연합 프로 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또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 큰 뜻이 있었네요. 그렇죠. 아니 진짜 하나님 없었으면은 차양팀의 드럼을 맡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몇 주 전에 서울 지구 체프를 가면서 이제 성원 선생님께서 드럼을 치시는 모습을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보셨죠? 네, 저는 그때 진짜 멋있다. 왜 여성분들이 반하지 않지? 확실히 악기를 하나 배워야 돼요. 맞죠. 사람은 보통 여성분에게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네, 주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이제 그렇죠. 멘트긴 한데 아무튼 뭐 악기 하나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멋있는 게 아니라 드럼 치는 모습. 그렇죠. 성령의 또 은혜를 받아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캠퍼스 대표단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지금 대표단을 보고 또 앞전 대표단을 보면서 대표단의 자리가 책임이 막중하고 무거운 자리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훈 순장님께서 기꺼이 그 자리를 나아가셨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캠퍼스 대표단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 대표죠. 2탄인가요? 그 이상원 순장. 네. 그분과 이제 제가 이제 동기, 네. 이제 같은 학번이고 이름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맞죠. 사실 지금까지도 거의 단짝으로 네.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시겠지만 그때 2022년은 굉장히 사람이 좀 많이 없었어요. 코로나 바로 이기도 했고 뭔가 느낌상 그래서 그 친구가 대표였는데 18학번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막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빨리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당연히 좀 이제 여러 대표단의 그런 업무들도 많이 알게 되고 옆에서 조금씩 저도 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이제 이러다가 그 이제 상원 대표님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간사님께서 저를 부르시죠. 걸리셨네요. 아시잖아요, 저기 아남 스타벅스. 네. 만남의 장소. 거기서 이제 저를 부르셔서 이제 그때 당시 사실 저보다 훨씬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저한테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도 많이 없었고 나이가 또 있다 보고 또 약간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네. PK라는 또 약간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있으니까 간사님도 이제 또 한 학기 지켜보고 처음에는 이제 대표 제의를 먼저 해주셨어요. 물론 뭐 많이 또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 도전이었죠 저에게.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를 할 그릇은 못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간사님과 얘기하면서 이제 대표단, 그러니까 대표단 안에 들어와, 찬양신장으로 들어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거래인 거죠. 그렇죠. 하나를 드리고 또 하나를 받는 이렇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쨌든 대표단을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좀 가벼운 마음. 그래도 찬양이도 하면서 뭐 회의 좀 나가고 그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대표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표를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대표에서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때 그 대표가 상원 순장님 아니면 최세 순장님? 그죠. 그래서 상원 대표님이 이제 한 학기 더 하시고, 그다음에 세 하시고 둘 다 제가 저는 경험을 했죠. 그렇군요. 두 분 중에서 어떤 대표가 더? 네. 일단은 일단 상원 순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나요. 그리고 보이죠? 약간 좀 T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제 냉철할 때도 냉철합니다. 또 딱 내려야 할 때는 내리고 반면에 이제 세아순장이 굉장히 섬세한 스타일, 일일이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누가 더 좋냐라는 질문을 이제 저를 이제 매도로 저를 부르려는 질문. 근데 두 분 다 스타일이 맞죠. 네. 좋아할 것 같으니까. 걸리지 않으죠? 안 걸리죠. 다행입니다. 남으니까 계속 평생 남는 자리였죠. 쉽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캠퍼스 대표단 그리고 차양팀 리더, 서울지구 차양팀 드럼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상원 순장님으로 하도록 무엇을 깨닫게 하셨나 좀 깊게 들어보도록 이게 굉장히 사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제가 CCC를 지금 하면서 이제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셨는지 주님께서 그걸 맡기셨는지. 처음에는 사실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다른 애들보다는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좀 부모님도 목회자시고 나이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할 때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저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어떤 신앙의 리더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자리에 많이 또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저는 보면 주님께서 항상 이 앞자리를 많이 시키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차량이 가장 앞에 서야 가장 잘 보이고 드론도 사실 뭐 제가 언제 1,000명, 1,몇백 명 있는 데서 드론을 쳐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모든 걸 거의 내려놓고 이제 이번 교식 시간에 마지막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느끼셨던 거는 사실 이런 말 좀 허무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저의 부족한 게 많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까요? 그런 어떤 감투에 또 집착하는 저를 발견하고 겉으로는 괜찮아. 나 안 해도 돼. 하지만 내 속에서는 시키면 하지. 약간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이게 뭐 이 차량팀 인도도 제가 뭐 사실 어릴 때부터 차량 인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은 아니야 더 잘하는 사람 있어 하면서도 시키면 해야지. 약간 이런 굉장히 교활한 마음, 굉장히 주님께서 보시겠지만 가식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척하는 거 굉장히 늦었죠. 굉장히 느려요. 봤을 때 굉장히 의무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제 이상훈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점 너무 많고 사실 지금도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표단 뭐 찬양 리더 서울지부 드럼 하면서 그런 빛나는 자리에 가게 하시면서 역으로 저희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사실은 그 경험이 참 좋은 경험이었지만 또 돌아보면 좀 더 잘할 것, 조금 더 겸손할 것 이런 이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훈 선생을 이제 처음 봤을 때 저분 좀 은혜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배울 게 많겠다. 좀 따라다녀야겠다. 다행입니다. 맞아. 그렇게 보이기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아니다. 진짜 배울 게 많았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더 깊은 질문일 수 있는데 상훈 순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워낙 좋아하는 아이였고 그래서 그냥 체육 곁에 있고 사실 제 원래 1전공도 체대 쪽이고 그래서 사실 그냥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편한 길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익숙한 길. 근데 이제 군대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자꾸 어디 가운데 쓸려 하지 말고 서포터 도와주는 역할이 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를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아마 대학원도 가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순자님의 선택인가요? 약간 반반. 네. 어쨌든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비전은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상담사가 되는 게 일단 직업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좀 돌보고 그들을 좀 치유하고 더 나아간다면 사실 상담이 이제 목회 상담이라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렇죠. 가족 치료 분야에서도 있고 그래서 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냥 다양한 심리적 이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상담을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나는 뭐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상담사고 또 이제 저의 비전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해주신 스텝을 잘 따라가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뭐 이 나이쯤 돼서 직업 갖고 이 나이쯤 돼서 결혼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내가 이 나이 때는 이 사명, 뭐 30대는 또 30대의 사명,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그냥 쭉 따라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파락보다 뭔가 다르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금 저희 순원들이 많잖아요. 네. 부흥됐죠. 부흥됐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봤을 때 어떤가요? 분위기 자체가? 사실 그때는 훈련생단사님들도 계셨는데도 막 10몇 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찐 순장 이런 거 아마 저희 학번이 기획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이면 안 돼요. 주님께 성경에 있잖아요. 고이면 안 돼요. 그렇죠. 고이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미디어 팀들도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도 보고 정말 새로운 것들 많이 시도하잖아요. 맞아요. 수험분들이 뭐 시험에서 집회도 하시고 맞아. 오늘 보면서 정말 이제 달라졌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막 요즘 MZ 세대 이러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의 세대는 좀 다르다. 오히려 우리보다 배울 점이 있는 세대다. 라는 생각으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마음껏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그래도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얘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요거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뭔가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뭐 무슨 공동체에 잘 스며들어라, 뭐 열심히 잘 순종해라, 뭐 이런 거는 다 듣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CC에 들어오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신앙이 좋아요. 좋고 어릴 때도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CC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교회 생활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뭔가 정말 신학적인 도전 먼저는. 그래서 뭐 전도도 저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이게 같은 학생들한테 하기가.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정말 노방전도가 하고 사실 버스킹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냥 일단 신앙의 틀 안에서 막 너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신앙의 틀 안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는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는 좀 넘어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때 안 넘어져 보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엘리트 쪽의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큰 사고 안 치고 그냥 주일에 꾸준히 잘 나가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 예배 쭉 나가고 채플도 들고 이렇잖아요. 근데 CC 오고 저의 대학생활 통해서 많이 넘어졌어요. 사실은 공동체 피해가 안 되려 제가 뭐 많이 티를 못 냈지만 그죠? 그렇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넘어져 있거든요. 실수도 해보고 그래서 주님께 회개도 해보고 이런 어떤 나랑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는 뒤돌아보면 이 넘어졌던 이 CC 안에서 정말 나로 한번 부딪혀봤던 이 시절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능분들도 너무 내가 잘해야지 뭐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보다는 정말 있는 한 그대로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저는 오히려 좀 열린 방향으로 그런 조언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위에 잘 닦아놓으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잘 스며들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원수전의 말씀대로 정말 넘어져 보는 그러한 계기도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찐 순찬 이야기 5번째 주인공 이상훈 순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